컴퓨터를 맞추는데 뭐 무조건 게임만 하는 건 아니니까 뭐 나는 뭐 유튜브나 동영상이나 간단한 그래픽, 멀티미디어 간단한 거 게임은 아니에요. 게임을 제외한 지금 얘기한 기본적인 작업을 하는 PC는 30만 원이면은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호환이 돼야 되겠죠. 막 사면 안 되겠죠. 싸다고 막 사는 건 아니고 저렴하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을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종 결과값이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골라야 될 거는 바로 CPU, 헤드죠. 이 CPU는 라이젠 3 2세대 뭐 써있는 것처럼 이거는 중급자용이에요. 중급 데스크용 데스크탑인데 4개 코어랑 배가 8 그래픽스를 탑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일반적인 컴퓨터 작업이랑 가벼운 그래픽 작업에 적합합니다. 막 렌더링을 막 많이 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되고요.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거 이외에 간단한 작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쉽고 이상한 건 아니에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젠 플러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이용해서 코어 하나당 최대 4GHz 클럭 속도가 있죠. 써 있는 것처럼.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 기본적인 웹브라우저, 뭐 크롬이든 엣지든 기타 브라우저들의 어떤 서핑, 확인 이런 거 다 가능하고 문서 작성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간단한 멀티미디어 렌더링 작업이 좀 수월하게 됩니다. 한 가지 렌더링을 좀 긴 거를 빡세게 돌린다면 좀 오래 걸리는데 굳이 이걸 쓰는 분들이 그걸 쓸까요? 근데 그래픽 부분에서는 APU, 그러니까 배가 8이라는 그래픽 통합 그래픽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게임이 간단한 거 돼요. 3D 게임도 돼요. 간단하다는 거. 그 앞에 전제 조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디오 스트리밍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래픽에 집중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제 높은 사양의 게임, 그 전문적인 어떤 프리미어에 대한 렌더링 이런 거는 좀 한계가 있고 게임은 간단한 거 이외에 고사양 게임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램 부분에서는 DDR4를 지원하니까 2933 메모리 속도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PC는 다 중요하지만 핵심이 CPU거든요. 이 CPU를 기본으로 해서 몇 소켓이냐, 몇 소켓에 어떤 DDR 모까지 되냐 이런 거를 이제 다 알려드릴 건데 일반적인 그래픽 작업이나 간단한 게임이나 그래픽, 문서 이런 거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알고 계실 점은 간단한 게임이라도 만약 게임을 좀 주로 해야겠다. 그럼 이렇게 쓸 때는 외장 그래픽 카드를 꽂아야 돼요. 온보드를 지금 설명해 드릴 건데 온보드는 그래픽 카드 다 합쳐진 거거든요. HDMI 4K까지 되는 거. 되긴 되지만 좀 게임이나 이런 거를 좀 제대로 하려면은 물론 이 CPU를 쓸 필요도 없고 만약에 쓴다면 그래픽 카드 반드시 외장으로 꽂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간단한 앞서서 설명한 작업을 예로 할 수 있고 얘에 호환되는 메인보드 이 부분인데 이제 검색하는 결과에 따라 다 달라요. 68,000원을 전 알아봤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한 6만 원이면 사겠네요.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얘기한 건데 M이 붙은 거 얘를 일단은 알려드릴게요. 여긴 이제 자세히 안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스펙을 보면은 CPU가 소켓이 있잖아요. CPU가 들어가는 소켓의 사이즈가 AM4 그리고 메모리 DDR4 그리고 이 M2 하드 메모리처럼 생긴 거 M2 연결이 된다고 나와 있죠. 이런 부분 이 되는 걸로 고른 거예요. 이 부분인데 제일 보셔야 될 부분이 메인보드로 봤을 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1번이 바로 CPU를 꽂을 수 있는 사이즈, 소켓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AM4 소켓이라고 되어 있죠. 좀 아까 설명한 그 CPU도 AM4입니다. 그래서 얘는 AMD B450 칩셋이 기반이고 마이크로 ATX 메인보드입니다. 여기서 이 메인보드의 사이즈가 ATX라는 거예요. 기본 사이즈라는 거죠.
슬림이나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기본적인 메인보드의 기본적인 케이스를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AM4로 이제 AMD 라이젠을 다 지원하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3200 그 G와 같은 CPU 이 부분을 그대로 쓸 수 있고, 메모리 슬롯 2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메모리 2개 꽂을 수 있는 거 64기가까지. 그래서 최대 3200MHz 램 속도거든요. 그 부분을 꽂을 수 있고, 외장 카드, 그러니까 외장 그래픽 요 슬롯을 3번이죠. 요 슬롯을 꽂을 수가 있어요. 16배속까지. 외장 그래픽입니다. 하드 몇 개 꽂을 수 있냐? 4개 꽂을 수 있어요. SATA 3 포트, 그리고 M2 슬롯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SATA 3 우리 큰 하드 있죠. 3.5인치짜리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5번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죠. 이 잭을 꽂아갖고 케이스에 이제 고정을 하는 건데, 참고로 알려드릴 거는 하드를 왕왕 돌아가는 하드를 동시에 돌려야 된다. 하드 3개 정도를 돌려야 된다. 이 메인보드는 받쳐주질 못합니다. 그때는 메인보드를 좀 비싼 거, 고가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일반 SSD M2 하드용과 일반적인 그 대량 용량 하드, 뭐 저장용 하드 하나 꽂는 거는 아무 문제 없이 쓸 수가 있게 돼요. 근데 4개 SATA 3 포트, 1개 M2 슬롯을 제공하는데, M2 슬롯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11번 울트라 M2 소켓 1 하드 SSD M2용으로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여기다가 이렇게 세로로 꽂는 거죠. 가로로 눕혀서 꽂고 이건 세로로 꽂는 거예요. 이따 하드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여기가 핵심이에요. 사운드가 9라고 돼 있죠. 9는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7.1 채널까지 이제 꽂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멀티 스피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보드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저렴한, 그러니까 싼 메인보드로 일반적인 사용자, 예산이 제한적으로 쓸 때 요걸 쓰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바로 그래픽 온보드예요. 요즘 3, 4, 5 있죠. 이게 그래픽 관련 지원인데, 해상도 4기가, 그러니까 4K까지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 HDMI 포트가 60Hz면 참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지원을 안 하니까, 또 아주 대용량에 대한 화면을 쓸 일도 없고, 우리가 쓰는 55인치 정도 써도 충분히 HDMI 포트로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HDMI는 5번이에요. 이 서브와 D 서브 두 가지를 다 지원하니까 일반적인 모니터 쓸 때는 3, 4번, TV를 꽂을 거다로 5번을 꽂으면 4K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램 가격이 낮아졌어요. 삼성전자 3200GHz까지 메인보드랑 지원하는 거니까 DDR4 8GB 보면 3200GB까지라고 되어 있고, 요 램입니다. 클릭을 해보면은 8GB라고 되어 있죠. 아까 메인보드에 가로로 2개 꽂을 수 있잖아요. 일반적인 그냥 윈도우 깔아서 돌아가는 거면 8GB면 충분합니다. M2 하드 SSD예요. 만약에 나는 저장할 공간은 많이 필요 없다, 그러면 윈도우는 한 100GB면 충분히 되고요. 원래 100GB까지도 필요 없어요, C는. 근데 이제 3, 40, 2, 30GB면 되는데 C가 너무 꽉 차 있으면 좀 돌아가는데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250GB면은 C, D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57,850원 좀 낮춰졌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메인보드 세로로 꽂는 거예요. M2 잭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하드는 저렴한 하드가 아니에요. 고성능이에요. SSD 최신.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니까 운영체제, 어떤 앱 같은 거 로딩이나 이제 운영 시간이 좀 빨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SATA 일반 3.5인치 하드보다 훨씬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읽고 쓰는 속도인데, 일반적인 읽기 속도가 3500메가, 쓰기는 3000메가, 바이트, 메가바이트죠. 일반적인 SSD보다 훨씬 빨라요. 빨라야 윈도우 킬 때 금방 켜지고, 대량 파일 이동 복사 빠르고, 많은 작업을 하기에는 좀 하드는 작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면 3.5기가 하드 꽂으면 돼요, 하나. 이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ATX, 아까 메인보드 사이즈에 맞춰야 돼요. ATX라는 건 기본적인 사이즈예요. 기본적인 사이즈니까 기본 표준 ATX가 기본으로 맞고 그 이하 되는 사이즈들은 당연히 다 맞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쿨링팬이라는 거는 환기구, 앞에 세 개가 빨아들여요. 뒤에 요 큰 거 있죠. 120mm짜리. 이게 뒤로 빼주는 거예요. 빨아들인 거를. 그러니까 환기는 잘 된다. 보시면 되고, 파워 서플라이랑 얘랑은 달라요. 파워 서플라이는 뒤에 꽂는 거고, 파워 서플라이의 모든 배선들을 메인보드에 연결하는 겁니다. 물론 CPU나 그래픽카드 전원까지도. 37,000원짜리 파워 서플라이. 500W가 거의 기본이에요. ATX. 왜 ATX냐면은, 케이스에 맞아야 되잖아요. 마이크로 ATX 뭐 이런 건 안 되죠. ATX 기본적인 사이즈가 케이스입니다. 일단 메인보드도 다 ATX여야만 돼요.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여기에 배선들을 갖고 하드를 꽂고 막 그러는 거예요. 파워는 잘 사야 돼요. 잘못 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는 희박하지만 윈도우를 잘 설치하고 쓸 때 갑자기 재부팅 되거나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파워 전원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 그렇게 됩니다. 여기 파워 배선들이 쫙 있거든요. 이 배선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메인보드에 꽂는 대량 CPU에 꽂는 거, 그래픽카드나 하드에 꽂는 거 4개까지 지원되죠. IDE 일반적인 거 4개까지 지원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추천하는 게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정말 좀 더 싼 거를 고른다. 그럼 이 스펙으로 해서 한다면 28만 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나는 초보야. 유튜브를 보고 조립할 자신은 있어. 그러면 각각 구입하시면 되고. 조립은 좀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어야 되고 좀 깔끔해야 돼. 그럼 어떤 업체에 여러 가지 업체가 있잖아요. 어떤 업체가 아니라 PC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조립비가 3만 원입니다. 그럼 내가 이걸 애써서 조립하는 비용이 3만 원보다 싸면 내가 하고 그렇지 않다면 3만 원 조립하는 거. 저는 비용을 주고 조립하는 걸 추천합니다.